네, 안녕하세요. JB입니다. 이번 주에 있을 FOMC에서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할지에 대해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상황들은 시장에 유리하진 않습니다. 어제 유럽의 CPI 수치도 발표가 됐는데 또다시 역대급 상승폭을 보였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단 이번 FOMC에서는 딱히 세게 발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하고 끝날 확률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연준이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관여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괜히 중간선거 앞두고 인플레를 잡겠다고 자칫 세게 발언을 해버리면 연준이 정치적인 기관이라고 프레임이 씌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주식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민주당한테 불리한데 왜 너까지 나서서 공화당 도와주는 거냐라는 말이 나올 거고, 아니면 또 너무 시장에 좋게 발언을 해버리면 공화당 쪽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겠죠. 지금 인플레 아직 확실히 잡힌 것도 아닌데 저게 뭐 하는 거냐고, 민주당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파월 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은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어느 쪽에도 밉보이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말을 애매하게 끝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시장은 오히려 이런 파월의 침묵에 안도하고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조금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제가 방금 파월이 그동안의 행적을 봤을 때 공화당과 민주당 그 어느 쪽에도 밉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한 부분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제롬 파월이라는 인물을 처세술의 귀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세를 잘한다는 거는 그만큼 정치권에 약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파월이 막 되게 센 척하면서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러고 되게 대쪽 같은 이미지인 척 하잖아요. 자, 근데 파월 이 사람 생각보다 그렇게 대쪽 같은 스타일 아닙니다. 적어도 과거의 전력을 보면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도 물가를 잡아야 하니 금리 인상하겠다는 파월을 보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가뜩이나 중국하고 싸워야 해서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인데 무슨 금리를 올린다 그러냐. 파월은 지금까지 나쁜 결정을 많이 내렸다. 난 연준 의장을 해임시키거나 강등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질러버리면서 협박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파월이 바로 깨갱하고 0.5% 금리 인하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정부 이후 이어진 민주당 정부에서는 바이든의 지명을 받아서 연준 의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왜 굳이 공화당에서 앉혀놓은 파월을 재임명했을까요? 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파월이 정말 경제통이고 일처리를 확실하게 잘해서? 아니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자, 우선 파월의 행적을 보면요. 파월은 오랜 시간 공화당 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맨 처음 연준에 입성을 하게 된 건 2012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었습니다. 오바마는 다들 아시다시피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물론 오바마가 공화당원이었던 파월을 부른 건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죠. 공화당과 민주당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연준 이사가 되는 것도 상대방 당에서 인준을 해줘야 임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도 태클을 걸지 않을 만한 파월을 부른 겁니다. 자, 그렇게 연준 의사로 발을 들여놓은 파월은 이제 공화당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공화당 트럼프를 이어 이번엔 민주당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은 그대로 뒀습니다. 연임시키기로 결정을 해버렸죠. 자, 보시다시피 파월 이 사람은 공화당 민주당 가릴 거 없이 여기저기서 지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특히 가장 최근에 파월의 직책을 보존해준 바이든은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의 흔적을 지우려고 그렇게나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한 기관인 연준의 파월은 그대로 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물론 파월이 그동안 상황적으로 운이 정말 좋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단순히 운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파월 의장이 그만큼 또 그때그때 처세를 잘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물이다 보니까 바이든 쪽에서도 계산이 다 됐을 겁니다. 아, 이 사람 다루기 쉬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 부분은 파월이 요즘 언론에 비춰지는 강력한 모습과는 다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선 본인의 임기를 연장시켜준 민주당 정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지난주부터 해서 상원은행위원장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로부터 파월은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파월이 적어도 이번 FOMC 때는 강경한 발언을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발언을 내놓을 것 같지도 않고요. 이번 FOMC 결과가 어떻게 되던 간에 늘 말씀드리지만 폭락하면 폭락하는 대로 더 사면 되고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즐기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과 귀한 시간 내어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